오늘도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자주 오죠? 작년에 비해서 게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잡담 내용은 뭐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24년 올해 출시 예정인 게임들에 대해서 좀 떠들어볼까 합니다. 세밀하게 찾아보면 진짜 출시할 게임이 엄청 많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볼 생각인 게임들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 그 게임들을 플레이 못 해볼 수도 있고 다른 게임이 또 갑자기 출시해서 플레이 해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주셔서 그 게임을 먼저 플레이 해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언제나 서론이 긴 요대지입니다. 진짜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서론을 생략하거나 좀 짧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학고인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 15일날 디아4 시즌4가 나오죠. 디아4 시즌4? 일단 가장 먼저 플레이하게 될 게임은 요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외로 저 디아블로4 모든 시즌 다 해봤어요. 풀탐은 얼마 안 되지만 첫 시작과 시즌1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시즌2는 한 일주일 정도 했고 시즌3는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4는 일단 최소 2일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사실 디아4 몇 시즌 할 때마다 타격감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재밌긴 하거든요. 제 스타일이라서 좋은데 타격감과 분위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매번 더 이어나가면서 해야 될 요소를 못 찾겠어요. 디아2처럼 무한 파밍의 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디아2 시즌 왔을 때도 좀 해봤었는데 처음부터 새로 키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빡세가지고. 여튼 시즌4 나오면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플레이 해볼 것 같아요. 디아 이틀 정도 가지고 놀다 보면 요게 출시합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스 컷 5월 17일이죠. 물론 저는 플스4 시절 때 출시하자마자 플레이했던 게임인데요. 아마 최적화 문제만 터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저도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플레이할 때 중후반 정도까지 플레이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남자 주인공인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남주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플레이하기 좀 힘들더라고. 사실상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외모거든요. 솔직히 이런 게임의 꽃미남 주인공이면 더 어색할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또 여주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같이 나오는 역캐는 더 심각하게 말도 안 되게 못생겨가지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그거 빼고는 게임 자체는 그 당시에도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었기에 이번엔 잘 참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에 나오는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게임 패스로 나오는 게임인데 사실 이 게임 1편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 1편은 옛날에 살았는데 별로 끌리지 않아서 여태 안 해보다가 며칠 전에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좀 재미없더라고요. 요거 리뷰는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좀 따로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솔직히 2편도 솔직히 말해서 해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게임 패스로 풀린다고 하니까 해보기는 할 생각입니다. 평이 나쁘진 않던데 이상하게 저는 좀 단점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2편까지 재밌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30일에 출시할 프린세스 메이커 2 리제너레이션. 이거 어릴 때 진짜 개열심히 했던 게임인데 과연 지금 하면 재밌을까 모르겠네요. 추가되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도 많던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고전 느낌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도 괜찮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고요. 아직 스팀엔 없는 것 같은데 닌텐도랑 플스로만 나오려고 하나 보네요. 이제 6월달로 넘어가서 6월 14일에 진여신전생 5 벤전스가 나옵니다. 페르소나를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제가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들어보기엔 진여신전생은 좀 더 어른스럽고 게임 난이도도 어려워서 재밌다고 하던데 그래서 또 제 취향에 맞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페르소나를 매번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제가 하기엔 좀 이게 약간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의외로 소울 해커즈 2는 재밌게 엔딩까지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플레이 타임이 엄청나게 길던데 과연 그 플레이 타임을 이겨내고 엔딩까지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6월 21일 엘든링 DLC가 나오죠. 아무래도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게임일 텐데요.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엘든링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막상 하면 또 재밌게 하겠죠. 지금 3회차인가 4회차 초중반 정도까지 플레이했는데 이 DLC가 모그방에서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DLC 나오기 전에 모그방까지 좀 밀어놔야 되겠습니다. 프롬게임 특성상 DLC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데 진짜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상상이 안 되네요. 요즘 소울류 게임 안 한 지 오래돼서 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게임들만 하다 보니까. 다음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 7월 26일 프로스트펑크 2가 나옵니다. 이 게임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전에도 몇 번 말했듯이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전략 시뮬레이션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냥 자극적이고 좁혀낸 게임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게임도 역시나 게임 패스로 나와준다고 하기에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재밌어 보이는데 막상 또 플레이하면서 전략 시뮬에 적응을 못해서 제대로 못 즐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또 모르죠. 제대로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번엔 8월로 넘어가서 8월 20일 검은 신화
50 진짜 몇 년 전부터 기대하던 게임입니다. 중국판 소울 검은 신화 50 사실 처음에 트레일러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내 게임엔 이런 게 없어서 너무나도 약 올랐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게임 트레일러 리뷰하면서 제발 국생 게임보다는 재미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좀 심술 부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도 피고라도 있고 스텔라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마음껏 재밌게 출시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화면이 어둡고 흐려서 그래픽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타격감이 아무래도 무기가 봉이라서 딱딱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서 조금 안 좋을까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과연 재밌게 나와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국내 게임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뭐 검은 신화 50도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심술은 거두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 스타워즈 아웃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비 팬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유비소프트를 엄청 좋아하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작년에 아바타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임인데 아바타마저 그냥 지겨운 유비식 오픈월드였어요. 아마 스타워즈 아웃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해서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다만 게임 분위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주인공도 괜찮아 보여서 해보고 싶어서 아마 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영상 만들면서 최근 트레일러를 보는데 주인공 갑자기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왠지 또 속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니 분명 제일 처음에 나왔던 트레일러에 주인공 이뻤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못생기게 바뀐 거야?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유비소프트 점점 침몰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의 모든 예상이 틀리고 스타워즈 아웃로가 개딱상해서 유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달로 가보겠습니다. 9월 5일날 나오는 스토커2. 스토커 1편은 안 해봤지만 게임 속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됩니다. 다만 제가 FPS 총 쏘는 장르를 잘 못하는데 요거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FPS 장르랑 횡스크롤 플랫포머 요런 거 제가 진짜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트레일러를 보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잖아요. 최적화 문제만 아니면 최소 평타이생의 느낌이 보이는 아주 감이 좋은 게임입니다. 9월 9일 워해머 4만 스페이스 마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액션이 좀 시원해 보여서 재밌어 보이긴 했는데 제 기준 워해머 시리즈 제대로 해본 것도 없지만 딱히 재밌었던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워낙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액션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무쌍 게임류 같은데 무쌍 게임 초반에 1시간만 재밌고 바로 지겹던데 과연 지겹지 않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직 출시일은 미정인데 올해 나올 듯 말 듯 해보이는 게임들이나 늦어도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란가 싶은 게임들 한번 떠들어 볼게요. 국산 게임부터 한번 볼까요? 퍼스트 디센던트. 데스티니 2를 장시간 플레이 해본 건 아니지만 나름 재밌게 했거든요. 한 50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레이드 같은 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디코 같은 거 하면서 해야 됐기에 포기했던 게임인데 퍼스트 디센던트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에 클로즈 베타 한번 했다고 하던데 그때는 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만 이 게임도 데스티니랑 마찬가지로 디스코드를 하면서 음성 대화를 해가며 그렇게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이라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음성 대화를 하면 부금도 잘 못 듣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 목소리 들으면서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혼자서 게임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기대되는 게임인데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안 좋은 게임일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인조이. 어느 날 트레일러가 나와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게임입니다. 약간 도깨비 같은 분위기가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트레일러에서 보이는 최악의 최적화 요게 잘 잡혀서 나올는지도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심즈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취향의 게임은 아닐 것 같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각 게임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게임이거든요. 딱 봐도 퀄리티 좋은 그래픽에 심즈 동양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있어서는 훨씬 더 친숙하고 몰입이 잘 되는 분위기에 요즘 한창 K-팝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 좋아할 것 같기에 최적화랑 게임 운영만 예상대로 잘 만들어 나온다면 진짜 초대박 한번 터뜨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퍼스트 버스크 카자. 제가 던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 자체는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소울류와 액션 RPG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픽도 멋진데다가 액션에 치중된 게임이라 재밌어 보여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액션의 현실감보다 액션의 화려함에 치중을 좀 더 둔 게임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막 엄청 어려운 게임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물론 나와봐야 알겠죠. 어찌 보면 코드베인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게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요거는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케이지2. MMORPG. 요즘 시대에 요거 하는 사람 있을까? 아마 있더라도 내 한수 때문에 잠깐 시작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다들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장르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말도 안 되게 재밌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러려면 진짜 와우급으로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액제 게임이 없다 보니까 무료 게임일 텐데 무료 게임이면 또 BM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BM이 걱정되기도 하고 차라리 게임 가격을 6, 7만
70만원으로 판매하고 BM이 없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유저들이 모이질 않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장르 자체가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크로노 오디세이 마찬가지입니다. MMORPG라서 이것도 잘 될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초창기에 모바일도 같이 제작하려던 게임인 걸 생각했던 거 보면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완전 새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좀 불안한 면모도 있어요. 아케이지랑 마찬가지로 트레일러만 봤을 때 그냥 정말 무난한 MMORPG 같아 보여서 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투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너무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유다스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앗 같은 게 뭐냐면 아직까지 한글화 소식이 없습니다. 제 인생 게임인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만든 팀에서 제작한다고 하던데 그냥 무조건 재밌을 거라고 이미 확정 짓고 있는 게임인데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도 한글화가 안 되어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한글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결국엔 유저 패치까지 기다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 게임이긴 한데 사일런트 힐 2 이번에 짧은 메시지였나요? 무료로 푼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게임은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래픽은 나쁘지 않았는데 과연 사일 2는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작을 못 해봐서 잘만 나와준다면 좋겠는데 좀 모르겠네요. 제가 공포 게임 입문을 좀 늦게 한 편이라 고전 공포 게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해보고 싶은 게임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바하 시리즈만큼은 절대 바라지 않고요. 몰입도 좋게 평타 이상 작품으로만 나와줬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트레일러만 봤을 때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했던 쇼트 메시지 그거는 재미없었고 좀 애매합니다. 붉은 사막, 피고라, 스텔라 다 성공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기다리고 있는 국산 콘솔 게임인데요. 사실 피고라, 스텔라 애들보다 훨씬 먼저 출시할 줄 알았고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GTA 6보다 더 늦게 나오게 생겼거든요. 이러다 과연 출시 자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젠 새로운 소식도 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만 봤을 땐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파판 16편 같으면서도 액션은 훨씬 현실성 있는 액션이라 더욱더 제 취향일 것 같은데 걱정이 정말 많은 게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기를 오래 한 게임일수록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오기 힘든 법이거든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걱정되는 게임인데 제발 제 예상을 깨고 각 게임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도깨비 마찬가지로 이거 나오긴 할까요? 다들 이제 헛개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에 소문으로 듣기에는 붉은 사막부터 출시한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엄청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레일러만 봤을 때 완전 어린이용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제 취향과도 상당히 거리가 먼 게임이라서 만약 출시를 한다면 그냥 제가 리뷰용으로 찍먹 정도만 할 것 같은 게임인데 그래도 이런 게임이 나온다면 어린이가 있는 아빠들에겐 인기 만점이 될 게임 같거든요. 아니려나 애초에 어린이가 있다면 게임 자체를 하지 않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플레이하기엔 피도 안 튀고 꼬맹이들이 뛰어노는 게임이라서 엄청 유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랑은 거리가 먼 게임입니다. 그리고 도깨비를 기다리시는 어린이분들 아마 출시할 때쯤엔 중고딩이 되어버려서 아마 유치해서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과 아직은 미정이지만 좀 기대되는 게임들 한번 훑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엘든링은 DLC니까 제외하고 말한다면 올해 나올 게임 중에 스텔라급으로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은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만큼 각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인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제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잘 만들어진 좋은 게임들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수다 떨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What?